발목에도 당연히 관절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발생 빈도가 일단은 적은데요.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게 10건당 발목 관절염이 1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관절염이 무릎 관절염의 발생률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발목 관절염은 일단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발목 관절염이 생겨서 일을 못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질환은 발목 관절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목 관절염은 퇴행성보다는 외상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쳐서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더 잘 생기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이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손상을 받은 발목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목 관절염의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이 한번 생기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척도로, 그러니까 NRS라는 척도라는 걸 저희가 보통 쓰거든요. 근데 그 NRS의 척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통증이 9라고 하면 발목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의 척도는 9.5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목 관절염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목 관절염은 그 발생 빈도는 무릎 관절염보다 낮지만 외상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릎은 외상성 관절염이 많이 없고 저희가 발목은 왜 외상성 관절염이 많냐,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보통 관절 연골의 성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폰지에 비유해요. 스폰지 보시면 손상을 받아도 그 부분만 파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외상성으로 연골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그 연골 다친 게 밖으로 번지지 않기 때문에 외상이 전체적인 관절의 연골을 닳게 만드는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무릎은요. 하지만 발목 관절은 저희가 연골을 도자기에 비유합니다. 도자기 보시면 툭 해서 깨지면 그 깨진 금이 도자기 전체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발목 관절에 외상이 생겨서 연골이 깨지게 되면 그 연골 깨진 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발목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골의 성상 차이 때문에 발목 관절염은 외상 후 관절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 내가 발목을 지금 다쳤는데 이 통증이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다쳐서 생긴 통증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외상 후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일단 점점 좋아지고요.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또는 아침에 굉장히 뻣뻣한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붓기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저녁에 통증이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뻣뻣하거나 또는 통증과 붓기가 남아있다면 나의 발목에 관절염이 생긴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에 생긴 염증이잖아요. 근데 관절에 생긴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연골이 닳는 거죠. 그러면 관절의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라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완충제잖아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간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라는 거는 이 3차원적인 발목을 2차원적인 엑스레이 평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체중을 디딘 상태에서 CT를 찍어서 3차원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체중부와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발목 관절염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체중부와 CT는 사실은 이게 되게 고가예요. 그래서 족부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도 없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가 조사했을 때만 해도 한 7군데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이 이제 그중 한 군데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체중을 디딘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목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발목 관절염이 젊은 사람들한테 발생을 하고 그리고 통증을 많이 유발하니까 저희가 확실히 치료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봐야죠. 연골이 다른 발목 관절 상태에서 환자분의 통증을 줄이고 연골이 더 닳지 않게 관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는 발목 관절이 흔들리지 않고 연골이 더 닳지 않게 해야 되니까 발의 모양에 맞춰서 깔창을 하고 발목을 잡아주는 보호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증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약 복용이나 이런 겔 타입의 제제를 발목에 지속적으로 발라주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을 길러주면 발목 관절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3개월 정도 했는데도 나는 계속 통증이 있어. 그러면 더 버티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수술을 결정하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발목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다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발목 관절의 약 2분의 1만 연골이 다른 거죠. 나머지 2분의 1 부분은 연골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오래 쓰면 나머지 2분의 1도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연골이 있었던 2분의 1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의 일부는 연골이 있을 때 저희가 발목 관절의 모양을 바꾸고 인대와 힘줄을 조절을 해서 발목 관절이 움직이게 할 때 쓰이는 연골이 있는 부분 쪽만 사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남아있는 연골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통증 없이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인공관절이나 관절을 붙이지 않아도 환자분이 통증 없이 내 발목을 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관절을 살리는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근데 하려면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환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분의 관절은 아직 연골이 남아 있으니까 관절 보존 수술을 해서 내 발목, 내 관절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들이 그때 수술을 안 하고 오래 있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연골이 싹 없어져서 와요. 그럼 그때는 제가 환자분한테 이제는 이 관절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은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관절을 붙이는 관절 유합 수술이나 아니면 관절에 아예 인공관절을 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아니 나는 그때 내가 관절을 살리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왔는데 왜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안타깝지만 환자분은 수술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이 무서우실 수는 있지만 비수술적인 치료가 안 되는 환자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저희가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목 관절염의 수술의 목적은 내 발목을 가지고 아프지 않게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내 발목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목 관절염이 있을 때 비수술적인 치료가 안 된다면 빨리 수술을 결정을 하셔서 발목 관절을 살릴 수 있는 그 골든 타입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